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자, 교과서 다시 우리가 처음에 청론 파트 한번 볼게요. 예. 자, 이거는 기출문제집 우리 풀이 과정이 아니고 이제 예상문제집 풀이 과정이에요. 예상문제집. 예, 그래서 원칙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풀고 오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풀고 오셔야 돼요. 풀고 왔습니까? 책만 들고 온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그죠? 예. 책만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예. 다음 주에는 꼭 풀고 오세요. 예, 풀고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7, 8월달 과정 끝나고 나면은 이제 9월달부터 10월달 두 달간은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동형 모의고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론적으로 사실 공부하는 것은 7, 8월달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총론 파트를 설명하게 되면은 이제는 총론 파트를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법 위주로 해갖고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위주로 해서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다 풀지는 않을 거예요. 한 반 정도.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집중해서 한 반 정도 풀고, 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화이팅 합시다. 다음 달 되면 이제 원서 접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름 가고 나면 이제 뭐 추석 끝나면은 시험장 가셔야 돼요. 다 됐죠. 그래도 올해는 일주일이 많다, 그죠? 보통 이제 10월 26일 날 시험인데 올해는 31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총론 파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학문적 성격과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페이지 보면 4페이지. 자, 우리가 보시면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학문적 성격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비중이 약간 떨어집니다. 시험 비중이 약간 떨어지는 파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은 종합과학, 그 다음에 응용, 사회, 그리고 구체적 경험과학, 규범과학 되어 있습니다. 종합, 응용, 사회, 구체적 경험과학, 규범과학. 타이틀만 기억합니다. 타이틀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게 있죠. 들어와서 안 되는 것은 순수, 기초, 자연과학 들어오면 안 돼요. 순수, 그 다음에 기초, 그 다음에 자연과학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연과학 들어오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종합, 그 다음에 응용, 종합 응용, 그 다음에 사회과학, 그 다음에 구체적 경험과학 다 있죠. 규범과학.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세 번째 보시면 종합식 접근 방법 되어 있죠. 종합식 접근 방법. 종합식 접근 방법 찾았나요? 그래서 부동산학이 단기에, 부동산 이론이 단기에 정착하는데 기여한 것이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공부분이죠. 공공부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법제도적 접근 방법. 민간부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지도이념, 효율성, 형평성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용 측면이 강조돼야 되고, 형평성이라는 것은 분배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배, 효율성, 형평성. 그래서 공공부분에 접근하는 것은 형평성, 민간 부분에 접근하는 것은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효율성 강조하는 것은 지역지구제, 형평성 강조하는 것은 개발권 양도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깁니다. 그 다음에 연구 대상 보이시죠? 5페이지. 연구 대상에 보시면 현상과 활동 두 개 나옵니다. 현상과 활동.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에서 뭐 결정 분야 보시면은 투금 개정이라고 그러죠. 투자금융 개발정책, 투자금융 개발정책. 투자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상담이 있어야 되고, 금융 일으키기 위해서는 평가 있어야 되고, 개발에서는 관리가 필요하죠. 관리. 정책에서는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린 지원 분야로 보시면 돼요. 투금 개정 기억하시고, 지원 분야 눈으로 살짝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우리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겁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4개죠. 4개.
능률성, 안정성, 경제, 공정성, 능안경공이라 그럽니다. 능률, 안전, 경제, 공정성 이래서 능안경공.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예상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10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학문적 성격에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OX 한번 해볼까요? 네, OX. 규분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규분가 기호는 어떻게 돼요? OX.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서 얘는 O. 자연각 X. 추상적 학문 X입니다. 구체적 학문이기 때문에 추상적 학문 X. 순수가 X. 그 다음에 가상적 학문. 가상적 학문이란 말과 추상적 학문이란 것은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X. 기초가 X 되죠. 그러니까 세 가지 순수, 기초, 자연과 순기자. 그 다음에 추상적 학문이라든가 가상적 학문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응용과학 저런 게 괜찮죠. 응용사회 그리고 종합과학 저런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 성격에서 챙겨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순수, 기초, 자연각, 순수, 기초, 자연각 이거 넣으면 안 돼. 그리고 추상적이다, 가상적이다 이런 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문제를 보시면은 답은 옳은 것은 규분각, 그 다음에 기초각, 그 다음에 기초각은 X, 규분각, 그 다음에 응용각, 사회각, 종합각 이렇게 해서 4개밖에 안 나온다 그러죠. 기업과 시업, 그 다음에 영, 지역 4개밖에 안 나오니.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한번 볼까요? 네, 2번. 자, 부동산학의 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부동산학은 일반 원칙으로서 안정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서는 최유효용의 원칙을, 거래활동에서는 거래질서확립의 원칙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여기 틀렸죠. 이건 안정성이 아니고 뭡니까? 능률성입니다. 능률성. 교재 한번 보시면은 교재 보시면 6페이지죠. 6페이지. 자, 6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입니다. 거기 보니까 능률성 원칙 되어 있죠. 능률성 원칙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소유활동하고 거래활동. 소유활동하고 거래활동. 그래서 우리가 소유활동에서는 최유효 원칙이죠. 집을 사고자 하면은 가장 잘 팔리는 집 이런 것들 최유효용의 원칙. 거래활동에서는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질서 확립. 됐나요? 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부동산의 책에서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자, 넘깁니다. 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칠판 보시면은 복합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옵니다.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럼 우리가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뭐 나와야 됩니까? 하면 토지건물 나와야 돼요. 오른쪽에 뭐 나와야 된다고요? 토지건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뭐 나와야 됩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뭐 나와야 돼요? 법경이 나와야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면 뭐 나와야 된다고? 법경이 나와야 됩니다. 법경기. 그래서 일단은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 요 세 개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법률, 경제, 기술 요 세 개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요 세 개를 구분하려면은 경제하고 기술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제하고 기술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 5가지죠. 자자, 생소품,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측면에서는 공자, 유한,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개념? 법률적 측면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를 제외한 전부 나머지는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예상 문제지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13페이지. 13페이지. 1번에 보니까 그게 물리적, 경제, 법률 개념으로 분류할 때 법률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는데 경제하고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 기술을 알고 있다고.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알고 있어요. 경제적 측면은 5개가 뭐가 됩니까? 경제적 측면 5개. 자자, 생소품,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에서는 공자, 위한,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됐나요? 자, 법경기로 답합니다. 법경기. 기업, 위치. 법경기 또는 물리적 개념이라 말씀하셔야 되죠.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위치는 뭡니까? 기술, 자산, 경제, 자동차, 법률, 공장재단, 법률, 자연, 기술, 임목, 법률, 상품, 경제, 토지 및 거정작물, 법률, 환경, 기술. 눈에 바로 보이세요? 기본적으로 여기 눈에 딱 보여야 됩니다. 여기 눈에 딱 보여야 돼요.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 여러분들 4가지, 경제적 개념에 5가지, 기술적 개념에 4가지는 여러분들이 눈에 딱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하실 게 뭡니까 하면은 우리가 정착물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실 게 정착물이에요. 정착물하고 준부동산 2개 챙기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개념의 부동산에서는 법률, 경제, 기술 챙기시고, 법률, 경제, 기술 챙기시고, 그 다음에 정착물하고 준부동산 챙기시면 됩니다. 준부동산. 그러면 정착물에서는 뭘 챙겨야 됩니까 하면은 독립정착물하고 동산 챙기셔야 됩니다. 독립정착물하고 동산. 독립정착물에는 4가지죠. 정착물이긴 한데 주인이 따로 있는 것들 4가지. 건물, 그 다음에 명인방법에 의한 미분리 가시 및 수목,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 재배한 농작물. 독립정착물 4개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예 정착물이 아닌 거 동산 3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차인권, 가식중수목, 그 다음에 경작된 수확물. 됐나요? 요거 4개 구분했어요. 독립정착물 4개하고 동산 3개 구분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준부동산 잡아내셔야 돼요. 자, 준부동산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면은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을 가르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및 거정착물,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및 거정착물,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협의의 부동산 받고 플러스 준부동산 포함된다 봐야 돼요. 그러면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됩니다. 준부동산 하는 역할은 뭐예요? 준부동산 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걸 아셔야 되겠죠. 준부동산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가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면 뭐 찾아야 됩니까? 안에 뭐들이 있는가? 준부동산들이 있는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어떠한 것들은 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면 그 안에 뭐 찾으라고? 준부동산 찾으라니까. 준부동산이 있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준부동산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을 가른다 보시면 돼요. 그럼 협의의 부동산이란 거, 협의의 부동산을 설명할 때는 준부동산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부동산 8개를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8개는 귀찮으니까 3개로 먼저 하자 그랬죠. 3개로 어떻게? 기계, 재단, 기타. 기계, 재단, 기타. 기계라는 것은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 재단은 공장, 광업재단, 그 다음에 어권, 임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디 속한다고? 준부동산에 속하고, 그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 협의의 부동산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엔 들어갈 수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착물에서는 독립정착물하고 동산 잡으시고 그 다음에 준부동산 8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준부동산은 법률경제기술에서 어디에 포함됩니까? 준부동산은 법률경제기술에서 어디에? 법률적경에 포함된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틀을 갖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복합부동산과 개념의 부동산 구분하시고, 토지건물이 나오면 무슨 부동산? 복합. 법경기가 나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법률경제기술에서 경제와 기술은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개념? 법률. 법률에도 두 개입니다. 협의와 광의. 구분하는 건 뭐예요? 준부동산. 준부동산이 포함되면 광의 부동산, 빠지면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틀 잡아놓고, 그 다음 우리는 정착물하고 준부동산 공부하시면 돼요. 정착물에는 독립정착물, 그 다음에 정착물이 아닌 동산 세 가지 기억해야 되죠. 독립정착물이라는 것은 건물, 명인방법, 등기, 농작물. 동산이라는 것은 임차인 거죠. 임차인 정착물, 가식종이 수목, 그 다음에 경작해버린 수확물, 이런 것들은 동산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준부동산 8개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된 것은 메모해놨다가 집에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혹시나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4페이지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랬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해 보니까 기술경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함께 고르는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OX. X. 복합부동산이라면 오른쪽에 뭐 나와야 되는데? 복합부동산이라면 오른쪽에 뭐 나와야 돼요? 토지건물. 토지건물.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면 뭐 나와야 되고? 법경기.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법경기. 기억 틀렸죠? 자, 부동산을 공간자산, 위치, 환경으로 인식하는 것은 기술적, 물리적인 개념으로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공자위안은 맞아. 공자위안은 맞는데 자가 자연이 아니고 자산 들어왔죠. 틀렸어. 이것 민법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및 거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이다. 맞나요? 민법상 부동산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준부동산 들어오면 안 되죠. 이것도 틀렸고. 기억년 이거 다 틀렸죠.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 어업권 등은 법령에서 등록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이다.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 어업권 이런 것들은 등록으로 공시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목은 뭐랍니까? 소유권 표시할 때. 공장광업재단 임목은 뭐래요? 소유권 표시할 때. 중개법 시간에 안 배웠어요. 중개대상물이 뭡니까?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건물, 토지 및 거정착물, 그 다음에 뭐? 네? 저번 주에 했을 건데, 진도로 봐서는. 토지 영착물하고, 그 다음 뭐예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안 배웠어요. 중개대상물.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소유권 표시할 때 뭐라 합니까? 등기로 하죠. 등기. 예, 그렇기 때문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은 소유권 표시할 때 뭐라 하고? 등기로 하고. 자동차, 그 다음에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도 뭐라 그러고? 등록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선박은 20톤 이상 되게 되면은 그거는 등기로 표시합니다. 선박은.
그래서 리얼은 등록으로 표시하는 거 맞고, 미음,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이런 것들은 준부동산이자 뭡니까? 준부동산이자 이거는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급 및 감정평가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맞는 것은 리얼과 미음밖에 없죠. 리얼과 미음. 됐나요? 자, 오른쪽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해 보니까 신축적인 건물. 자, 우리가 토지와 독립된 거 독립부동산이죠. 독립부동산을 4개 기억하고 있나요? 건물, 그 다음 독립정착물 4개, 건물. 예? 한 보름 쉬었다만 정신이 없는 것도 그죠? 예? 아예 뭐 결혼 체크 안 받는가 봐요. 그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독립정착물, 건물, 그 다음 뭐 명인방법, 그 다음 뭐 등기, 그 다음 뭐 농작물. 네. 그럼 동산 세 가지 해봅시다. 동산, 정착물이 아닌 것, 동산. 제일 먼저 임차인 거, 그 다음에 가식주기 수목, 그 다음에 아까 내 언제 했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죠? 항상 내 혼자 합니다. 그죠? 우리가 개념의 부동산에서는 세 가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세 가지는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하면 독립정착물 4개입니다. 건물, 명인방법, 등기, 농작물. 그 다음에 동산 세 가지 암기하셔야 되죠. 제일 먼저 임차인 거, 임차인 정착물, 가식중인 수목, 그 다음에 경작해버린 수확물 요 3개. 그 다음 한 개 더 암기할 것은 준부동산 8개 암기하셔야 돼요.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광업재단, 업끝, 임목 요 3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니까. 자꾸 요걸 갖다 이해하려면 안 되죠. 요걸 자꾸 이해하려면은 시험장 가면 쓰지를 못해요. 시험장 가면은 눈에 고개 사진 찍히듯이 찍히셔야 돼. 보는 순간에 이거는 독립정착물이다, 이거는 동산이다, 이거는 준부동산이라는 게 눈에 그냥 딱 찍혀 있어야 돼요. 시험장 가서 한번 보자, 8개 한번 해보자 했고 시험장 갖고 건설기계, 자동차 이렇게 해갖고 넣었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죠. 예. 우리가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는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진 찍히듯이 얼마나 빨리 튀어나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빨리 튀어나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분명히 저는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안 풀린다 그래. 이해는 가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그 내용이 사진이 안 찍혔다는 거야. 사진이 찍히는, 머릿속에 사진이 찍히는 거하고 이해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해해서는 절대 시험 문제 못 풀어요. 절대 못 풀어요. 문장을 딱 봤을 때 그 문장이 OX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 찍혀 있어야 돼요. 자, 첫날이니까 이렇게 잔소리 좀 하고, 그죠? 잔소리 좀 하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독립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독립정착물입니다. 독립정착물. 자, 신축 중인 건물이죠. 주벽, 기둥, 지붕이 완성되어 있으면 우리는 건물로 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독립정착물. 니은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이것도 아니고, 명인방법을 구매한 수목, 이거 맞죠? 명인방법.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구매한 미분류하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그래서 보니까 기억 맞고, 리얼 맞고, 비염 맞고, 미염 맞고, 그 다음에 이형, 그래서 5개 되겠네. 됐나요? 독립정착물 4개 기억합니다. 독립정착물 4개. 다시 한 번 더. 건물, 그 다음에 명인방법, 그 다음에 등기, 그 다음에 농작물.
동산 세 가지 기억합니다. 임차인정 작물, 경작된 수확물, 그 다음 가식중인 수목, 준부동산 8개 기억합니다. 준부동산 8개, 기계, 재단, 기타로 나눠서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 강업재단, 업건, 임목. 됐나요? 자, 거기 보니까 문제 7번 문제 하나 볼까요? 7번 문제.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막 가장 기초적인 문제다, 그죠?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엄청 쉽잖아요, 이런 것도.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몇 번이에요? 이게 눈에 딱 그냥 보여야 된다니까. 그죠? 그냥 이게 눈에 딱 보여야 돼. 몇 번이에요? 3번. 가식 중에 있으면. 가식 중에 있으면. 이게 눈에 그냥 보여야 된다니까. 시험 나가서 여러분들 시험 치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해가지고 답을 일거리내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봤을 때 눈에 안 보이면 그건 틀린 거야. 눈에 안 보이면 그게 틀린 겁니다. 이해해서 풀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냥 가는 대로 그냥 이 OX가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돼.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셔가지고 9번 문제 하나 볼까요? 9번 문제. 이번 감정평가사 문제를 많이 갖다 놨는데 보니까 9번에 보니까 공인중개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 뭐 중개법 시간도 아니고, 그죠? 임목 맞나요? 기억 임목 맞아요? 공장 강업재단 맞습니까? 그 다음에 D가 영업가치, 재산적 가치, 요거 맞아요? 그 다음에 지붕 그리고 기둥, 주비에 갖추어진 신축적인 미등기 상태의 건물.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법상에서 지붕과 기둥 이런 것들이 주비에 갖추어지면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미등기라 하더라도 건물이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기업, 그 다음에 니언, 그 다음에 리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념의 부동산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 독립부동산과 그 다음에 동산 3개하고 준부동산 8개 정도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에 요즘 보니까 뭐 등기관계를 물어본 것들이 한 번씩 시험 문제에 나오던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준부동산 보시면은 여기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 공업재단, 업건, 임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기계, 자동차, 그 다음에 항공기 요 3개는 소유권 표시할 때 뭐라고? 등록을 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그 다음에 선박 이런 것들은 20돈 이상입니다. 20돈 이상 선박 안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면 등기로 한다고 해야 돼요. 업건 물론 등록이죠. 업건 물론 등록. 그래서 등기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개법 시간에 배우는 중개대상물이야. 중개법 시간에 중개대상물. 건물, 토지 및 그정 작물, 공장, 강업재단, 임목. 이건 뭐라 한다고? 등기로 표시한다고. 근데 여기 나오는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업건 이런 것들은 뭐라 한다고? 등록으로 소유권 표시한다고. 자, 그 다음에 토지용어 한번 볼까요? 토지용어. 자, 토지용어 보기 전에 앞에 거 우리가 표준산업별 분류 하나 보고 갈까요? 자, 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15페이지. 자, 요거 하나 볼게요. 표준산업별 분류입니다.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 그럼 우리가 표준산업별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에서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뭘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여기서 뭘 외우고 있어야 돼요?
서비스업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뭘 외우셔야 된다고? 서비스업 5개를 외우셔야 돼요. 자, 서비스업 4개 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면 관리, 중자감, 요거 관리, 중자감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줄 때는 뭐 줍니까? 하나 줄 때는 뭐 주고 받을 때는 뭐 받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기출 문제 나온 거 보면은 서비스에 관련된 걸 물어보든지 안 그러면 전체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가지고 나중에 현장에서 필드에서 일할 때 쓰는 것들이 전부 다 서비스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서비스업에는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임대 공급업 보시면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서비스업의 관리 파트에서는 기타 부동산 관리 빠집니다. 요거. 왜 빠집니까?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타 부동산이 뭐예요? 기타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아실 거고, 비주거용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을 보시면 되고, 기타 부동산이라는 것은 상업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보시면 돼요. 그럼 대부분 예를 들면 공공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공시설. 그래서 우리한테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리 업무 맡긴다 안 맡긴다? 부동산 사무실 와서 이거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그런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부동산 관리는 우리 부동산업에서 빠진다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공부할 때 이라죠. 자, 우리가 서비스업은 뭡니까 하면, 서비스업은 뭡니까 하면 관리 중자가 하나 빼고 뭐 빼야 됩니까? 기타 부동산 관리 빼고 하나 받고 뭐 받아야 돼요? 분양 대행업. 아시겠죠? 뺄 때는 뭐 빼야 되고 기타 부동산 관리 빼셔야 되고, 받을 때 뭐 받아야 됩니까? 분양 대행업을 받으시면 돼요. 그 정도 딱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이런 거죠. 기타 부동산 관리, 건설, 투자, 금융, 그 다음에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빠진다 봐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봅니다. 11페이지. 자, 11페이지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자, 표준산업별 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서비스.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 중자가 하나 뺄 건, 기타 부동산 관리 하나 받을 것은 분양 대행업. 자, OX 빨리 합시다. 기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X,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O, 부동산 감정평가업. O, 중개대리업. O, 투자업. X, 기타 부동산 임대. X, 기타 부동산 관리. X, 분양 대행업. O,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은 니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그 다음에 디귿, 감정평가, 그 다음에 리얼, 부동산 중개대리. 이행해 보시면 분양 대행업. 이렇게 해서 4개입니다. 4개.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네, 다른 문제. 자, 12페이지 5번 문제 하나 볼게요. 5번 문제. 5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속하는 것은 이래 물어봤어요. 전체를 물어본 겁니다. 전체를 물어봤다고 해야 돼요.
자,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OX.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이번엔 전체를 물어본 겁니다. 전체.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있다 없다. O. 주거용 건물 임대. O. 주거용 부동산 금융업. X.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 O. 기타 부동산 임대. O. 부동산 중개 및 투자업. 중개는 되는데 투자업은 안 되죠.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관리. 기타 부동산 관리 X. 사업시설 유지관리. X. 감정평가업. O. 주거용 부동산 건설업. X.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자, 우리가 보면은 서비스업에 보시면은 관리 중자감입니다. 관리 중자감. 그래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관리 중자감이고, 그 다음 위에는 뭐 있습니까 하면 임대 개발 공급업이 있어요. 임대 개발 공급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이 다 포함됩니다. 임대 개발 공급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이 다 포함된다 봐야 돼. 그런데 서비스업에서는 관리 파트에서는 뭐가 빠진다고? 기타 부동산 관리가 빠진다 봐야 돼. 하나 빼주고 하나 받는 건 뭐 받습니까 하면 분양 대행업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나오는 케이스는 지금까지 나온 것은 두 가지야. 두 가지. 서비스업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얘는 문제를 낼 수 없는 게 임대 공급업은 문제 내기가 좀 애매해. 5지문을 만들어내기가. 근데 얘는 5지문 만들어내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얘가 많이 나와. 얘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체 부동산업에 물어볼 때는 여기 다 포함된다 봐야 돼요. 전체 부동산업에 빠지는 것은 기타 부동산 관리, 건설, 그 다음에 투자금융,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빠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 물어보는 것은 그때는 관리 중자감에서 하나 주고 하나 받으시면 돼요. 하나 주는 것은 기타 부동산 관리 주고, 받는 것은 분양 대행업 받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주택용어 한번 볼게요. 주택용어 먼저 봅시다. 토지용어 말고 주택용어. 페이지 15페이지. 자, 15페이지 보시면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그 다음에 공간, 이러한 것들은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그 다음에 기숙사, 다세대, 기숙사.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다중주택하고 다가구,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 요 4개만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잘 해놓으시면 되고, 나머지 기숙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주택에 대해서는 문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중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구분합니다. 자,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주택의 명의자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단독으로 되어 있다고. 주택의 명의자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단독으로 되어 있다고.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의 명의자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요 차이를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이에요? 5개층. 그럼 남아있는 것은 뭐 갖고 싸워야 되는데 4개층 이하 갖고 싸우셔야 돼요. 4개층 이하. 그럼 공동주택은 몇 개층이야? 4개층 이하. 단독주택은 몇 개층이야? 3개층 이하.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에서는 4개층 이하이면서도 한 개독이 바닥 면적이 전부 다 660제곱미터 기준입니다. 200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660제곱미터 기준입니다. 이때 4개층에서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그건 뭐가 됩니까?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뭐가 됩니까? 4개층 이하면서도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다세대. 그 다음에 다중주택과 그 다음에 다가구 이거는 똑같아. 3개층 이하이면서도 660제곱미터 이하 똑같아. 근데 구분을 어디서 합니까 하면은 다중주택이라는 것은 고시방이에요. 고시방.
밥 해물 수 있다 없다? 없다. 치사시설이 없어. 그래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고, 다가구 주택에서는 이거는 세대 입실 수가 나옵니다. 몇 세대? 19세대 이하 수가 나와. 수가 됐나요? 기숙사는 뭐 나야 됩니까 하면 일반 기숙사는 50% 나야 되고 임대형 기숙사는 20-50% 나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면 기숙사가 되려면 거기에 종업원들이죠. 학생 또는 종업원들이 치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치사시설의 면적이 그 수용 인원의 50% 이상이 되줘야 돼요. 그런데 임대형 기숙사는 거기다가 플러스 임대 호실이 몇 개? 20실 이상이 되줘야 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해서 살고는 있지만 구분 등기가 된다 안 된다? 구분 소유권 등기가 안 됩니다. 구분 소유권이 표시가 안 돼. 그죠? 됐나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특징이 하나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법을 엄청 완화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로 좋은 건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돼.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준주택 4개 혹시 기억하세요? 준주택 4개. 기다이다. 그죠? 기다이다. 아이다를 영어로 노,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4개. 아시겠죠? 자, 이것도 문제 한번 볼까요? 오늘 문제가 어디 있지? 뒷부분에 있네, 그죠? 22페이지 한번 볼게요. 23페이지. 23페이지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이랬습니다. 종류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2층에서부터 5층까지입니다. 주택으로 쓴다 그래요. 2층에서 5층까지 주택으로 쓴다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입니까? 4개층이죠.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개밖에 없어. 연립과 다세대. 그런데 바닥 면적이 100,000제곱미터라 그래. 660제곱미터를 초과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립주택. 자, 넘깁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1번. 자,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며, 맞나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며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3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맞네, 그죠? 니은 일반 기숙사라는 것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해놨는데 이게 직장인이 해놨습니다. 그죠? 아마 이거는 문제 내시는 분이 아마 꼬으려고 내놓은 것 같아. 그죠? 학생 또는 누가 돼야 됩니까? 종업원이 해야 됩니다. 종업원. 근데 직장인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종업원이나 직장인이나 같은 말 아니가? 해당 기숙사의 공동치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몇 프로? 5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맞는데 출제자 의도는 꼬아놨어. 직장이 아니고 누굽니까? 종업원입니다. 종업원. 참 물어보세요. 여기 책에 만들어 회사에다가 종업원은 직장인이 아니냐고 물어보세요. 이거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3개층이 하면서 몇 세대? 19세대 맞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그죠? 초과.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것도 맞고. 미음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이 아니고 몇 개층? 5개층. 5층이 아니고 5개층. 자, 그 다음에 자,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14번.
14번에 보시면 옳은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300세대 틀렸고, 준주택 종류, 기숙사, 생활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어느 게 틀렸나요? 생숙 들어갔죠. 생숙 대신에 뭐 들어가야 됩니까? 예? 오피스텔 들어가야 되죠. 생숙 대신에 오피스텔 들어가야 돼. 밖에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근데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숙은 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밖에서 봤을 때. 오피스텔에는 뭐가 없습니까? 베란다가 없죠. 밖에서 봤을 때 오피스텔은 보면 베란다가 없습니다. 그죠? 그게 오피스텔이에요. 구분하실 때 밖에서 봤을 때 베란다가 좀 있는 거 보면 생수, 도생, 그 다음에 없는 건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생수는 자기네들이 거주해서 자기네들이 등기치고 못 들어가죠. 이거는 순수하게 그러니까 민간 호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간이 소유한 호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영업 안 되죠. 자기가 영업할 수도 없어요. 자, 세 번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 단어를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무슨 말이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토지는 어떻게 하고? 글자를 같이 읽어보면 토지 임대부잖아. 토지는 어떻게 하고? 임대하고. 주택은 분양받고. 토지는 어떻게 하고? 임대하고. 주택은 분양받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틀렸죠? 토지 소유권은 보통 이제 국가 LH,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LH죠. LH가 소유한다 보시면 돼요.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위에 주택은 분양받는 겁니다. 네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구분 소유할 수 없죠.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답은 5번이죠. 민영주택이라는 것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5번에는 거기에 세 번째 장수명 주택만 보고 갈게요. 장수명 주택. 세 번째 박스 안에 장수명 주택 보이세요? 제목이 뭡니까? 장수하는 주택이야. 장수. 장수하는 주택은 골격은 단단하게 해놓겠습니까? 안 그러면 가볍게 해놓겠어요? 단단하게 해놓는다 봐야 돼요. 그래서 내부 시설을 갖다가 인테리어 등 내부 시설은 소유자가, 집주인이 마음껏 이렇게 변경하기 좋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골격은 단단하게 해놓고 내부 시설은 소유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 주택을 하더니 장수명 주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자, 좀 쉴게요.